네,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를 알아볼 건데요. 먼저 시장을 보시면 오늘 국내 증시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이 생각보다는 안정적인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조금씩 반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삼성전자를 왜 주목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삼성전자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가장 잘 대응할 수 있을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하신 이후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삼성전자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전부터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오래 전부터 삼성전자 영상을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영상을 올려드렸던 삼성전자가 최근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제 영상 꾸준하게 시청하시면서 저랑 같이 수익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삼성전자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최근 삼성전자가 8만 전자를 돌파한 이후에도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 고점 부근에서 살짝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살짝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삼성전자를 보유 중이신 분들께서는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삼성전자의 성장성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가 크게 하락한 이유는 HBM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삼성전자의 노조로 인해서 HBM 라인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겁니다. 최근에 이런 노이즈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런 우려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기전으로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조만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노이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은 HBM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삼성전자가 아주 강한 상승을 보여준 겁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할 수 있을지 우려가 높았기 때문에 그동안은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지만 최근 엔비디아에 납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8만 전자를 넘어서 10만 전자를 넘어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HBM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이번 달 말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할지에 대해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받았던 만큼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3E를 납품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파악하기로는 삼성전자는 8단과 12단짜리 HBM3E의 공급 준비를 거의 마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과 함께 공급 일정까지 발표하지 않을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투자자들도 이런 소식을 오랫동안 기다려왔기 때문에 이런 소식이 나올 경우 삼성전자의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올해 5월쯤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게 12단짜리 HBM3E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만약 12단짜리 HBM3E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경우 메인 벤더사, 즉 메인 공급사 자리를 약속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는데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12단짜리 HBM3E를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삼성전자는 이미 12단짜리 HBM3E의 공급 준비를 거의 마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이번 기회에 SK 하이닉스를 역전하고 HBM 시장의 1위를 탈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엔비디아의 HBM3E를 공급하게 되면서 메인 벤더사 자리를 차지한다면 앞으로 HBM4와 HBM4E까지도 메인 벤더사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왜냐면 만약 삼성전자가 HBM3E로 SK 하이닉스를 역전하지 못하더라도 내년 HBM4부터는 확실하게 SK 하이닉스를 역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HBM4부터는 신기술이 도입되고 고객 맞춤형 기능이 대거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HBM4부터 로직 다이라는 기술이 필수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로직 다이를 위해서 SK 하이닉스는 TSMC와 손을 잡은 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종합 반도체 기업의 장점을 살려서 삼성전자에서 모든 공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삼성전자는 HBM4부터 반도체 설계와 관련된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해서 아무리 늦어도 내년부터는 SK 하이닉스를 역전하고 HBM 시장의 1위를 탈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부각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반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앞으로 삼성전자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가 정말 중요한 시점인데요. 사실 제가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삼성전자 관련된 정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정보를 가지고 대응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요. 제가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만 이 대응 자료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에게 어떤 일정이 준비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대응 방법이 담겨 있는 대응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중요한 자료를 아무한테나 막 보내드릴 수는 없겠죠. 이 대응 자료를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위에 보이는 번호로 삼성전자 할 때 삼성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대응 자료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런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는 상승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여러분들 혼자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 삼성전자가 좋은 종목인 만큼 시장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금력이 좋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더 싼 가격에서 더 많은 물량을 모아가기 위해서 당분간 주가를 누를 가능성이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대응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당장 삼성전자를 매수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제가 대응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위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대응 자료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려는 이유는 우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 유튜브를 키우고 싶은 게 제일 큰데요. 저도 사람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100% 정답이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저런 의견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그런 분들이 저에게 피드백을 해주시면 저도 피드백을 받고 제가 고쳐야 되는 부분은 고쳐나가면서 앞으로 더 정확한 내용들을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좋은 내용이었다,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저도 기관이나 외국인을 따라가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개인들끼리 뭉쳐서 수익을 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국내 시장에는 세 가지 매수 주체가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아는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개인이 있죠.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 이 세 가지 매수 주체 중에서 자금으로만 본다면 과연 어디가 제일 비중이 높을까요? 물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바로 개인인데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실 수 있겠죠. 개인이 자금이 제일 많은데 왜 개인이 매수하면 주가가 안 오르냐? 이거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자금이 뭉쳐있지 않아서 그런데요. 기관과 외국인은 다 같이 한꺼번에 움직이는데 개인들은 그렇지가 않죠.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도 바로 매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개인들의 자금이 뭉치면 충분히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힘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뭉치면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더 강한 힘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충분히 이런 힘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런 취지로 예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이 있는데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인데요. 이 텔레그램은 비공개 채널로 절대 아무나 들어오실 수는 없고 제 영상을 보시고 요청해주신 분들께만 오픈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텔레그램에서는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해드리고 이 정보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어떤 종목에 영향을 미치고 그 종목은 상승할지 하락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포함해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장중이나 장 이후에도 시장에서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을 선정해서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텔레그램을 앞으로도 많이 활성화할 거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알기 힘든 정보들도 많이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텔레그램 입장하셔서 저랑 같이 주식에 대해서 공부도 하시고 같이 투자도 하시면서 수익을 내보실 분들께서는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서 여기 더보기를 보시면 제가 이쪽에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이쪽으로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입장하시기 전에 제가 승인을 해드려야 됩니다. 이쪽으로 일단 입장하신 이후에 위에 보이는 번호로 입장 요청했다라는 의미로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텔레그램 바로 승인해 드리겠습니다. 어제랑 오늘 같은 경우에도 텔레그램 입장 요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셔서 제가 문자 확인된 분들은 전부 승인을 해드렸는데요. 이거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한 번만 하시면 평생 안 하셔도 되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텔레그램 꼭 입장하셔서 편하게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종목에 대한 많은 정보들과 이슈들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